코치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찍고 있습니다. 찍고 있나? 제 프리퍼레이션 팀 이번에 부산 소체 펜싱 대회를 갔다 왔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되게 냉정한 말이긴 한데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실력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이렇게 좀 그게 좀 많이 생각에 남네요. 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피지컬이 곧 기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약간 이렇게 피지컬 트레이닝이 펜싱으로 전이되는 그런 영향이 얼마나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꽤 많이 전이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뭐 여러 연구를 봤을 때 뭐 수직 점프나 숙병 점프나 아니면 이런 우리가 민첩성을 테스트하는 그런 검사 결과랑 펜싱 퍼포먼스 사이에 굉장히 유의미한 상관관계들이 많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피지컬 훈련이 펜싱이라는 스포츠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펜싱이라는 스포츠가 상대방을 앞에 두고 하는 대전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당연히 레슨이나 실전에서 연습을 해야겠지만 그 기저에 우리가 깔아야 되는 것들은 다 스트렝스 트레이닝, 컨디셔닝 트레이닝에서 기반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수영하는 친구들이랑 뭐 펜싱이랑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봐왔는데 이상하게 이제 서울 경기권 애들이 지방에 있는 친구들보다 훨씬 좀 잘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뭐 항상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체력과 준비, 그러니까 GPP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인 그 체력 준비 수준이 그냥 눈에 보기만 해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기술적인 걸 떠나서 기초 체력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는 질문을 이제 조정호 선생님한테. 네. 일단 제가 봤던 게 부상 관련된 걸 봤을 때 선수들이 저희 고관절 중요해요. 저희 이거 잘 쓰는 거 중요해요라고 얘기는 하는데 정작 그걸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클럽에서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코치님들이 존재하고 뼈랑 근육이나 퍼포먼스를 담당하는 부분들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본인들이 발목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발목을 못 쓰고 고관절이 중요하다고 고관절을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민석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원하는 경기력이 안 나오는 거죠. 제가 볼 때도 기술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느 정도 동일한 피지컬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본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피지컬도 어떻게 훈련해야지 좋아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어린 선수들이 열심히 하는 것만큼 우리도 그 선수들한테 맞는 훈련 방법들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는 저희도 그 다음에 옆에 계신 분들도 같이 해줘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 그 소체를 통해서 가장 좀 선수들에게 인상 깊었던 점이나 좀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점이 뭐 한 가지나 두 가지가 있다면? 일단 소체가 좀 감동적인 거는 애들 인생에 그런 큰 이벤트들이 잘 없다는 거죠. 중학교 2학년, 3학년 차이도 크고 뭐 소체를 나가더라도 몇 번 나가겠습니까? 그 해당 나이 때. 그래서 엄청나게 큰 이벤트들을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왔다는 게 눈에 보여서 그 점들을 먼저 응원하고 싶게 만드는 매력 있는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이 그냥 열심히 한 거를 보상받는 건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준비하는 과정이나 경기가 끝나고 나서 후회가 좀 덜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은 어른들이나 주변에 좀 도와줘야 되는 것 같다라는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이제 민석 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친구들 봤을 때 대부분은 발목, 뭐 무릎, 고관절 이런 연부 조직 부상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조금 훈련과 함께 잘 보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대부분 왔을 때 불편한 게 발목, 고관절, 허리, 무릎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답이거든요. 근데 물어봤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결여돼 있고 기술 훈련에 좀 많이 치중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친구들을 많이 아프게 하고 그게 퍼포먼스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실 저희들이 하이드 퍼포먼스라는 이제 측정 평가를 쓰는데 굉장히 이제 비싼 도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측정 데이터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좀 유미한 데이터를 쉽게 말해주고 하면 좋은데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지 중요성도 잘 모르고 이런 거를 좀 앞으로 대중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중요하다고 인식을 시키려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요? 일단 그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에서 이어지는 건데 고관절이 중요해, 발목이 중요해, 뭐 여기가 중요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수치들이 진짜 좋아진 건지 확인을 잘 못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냥 단순한 뭐 발목의 근력을 측정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정말로 좋은 검사 장비를 사용해서 신뢰성 있는 검사 장비를 사용해서 우리가 목표로 한 기간 동안 발목이 이만큼 좋아지게끔 하고 고관절이 이만큼 좋아지게끔 하는 것들이 선수들이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경우도 저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야, 너 이거 운동해, 이거 좋아 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잘 안 하게 됩니다.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에 첫 번째는 그게 정말 안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게 좋아지는 것들을 수치화 시키는 게 그러니까 본인들도 얼만큼 좋아졌는지 잘 모르는 게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그게 정말 필요한 운동이라면 내 스포츠가 좋아진 것까지 경험을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다 충족된다면 선수들은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잘 쓸 수 있는 방법 중에서 한 개는 믿을 만한 검사 장비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운동을 배우는 거. 그거 두 가지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친구들이 사실 소년체전이 되게 큰 무대잖아요. 네네. 이걸 치러본 결과 지금 이제 성장하고 있는 유소년 펜싱 선수들에게 이 훈련만은 아니면 이 체력적 요소만은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1순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조건 스쿼트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 펜싱 할 때 이게 비대칭 스포츠인 거는 사실인데 왼쪽이랑 오른쪽에 힘을 쓰는 패턴이나 연부 조직의 상태가 너무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좀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스쿼트를 자기 체중의 1.5배, 2배 이상은 다룰 수 있는 기반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꼭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퍼포먼스 트레이닝이라고 되게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하는 거 많은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일단은 무거운 스쿼트를 잘 한 다음에 그게 더해져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자기 체중으로는 스쿼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기 체중이란 게 맨몸 스쿼트가 아니라 내가 60kg면 60kg는 얹고 5개, 6개, 7개, 8개는 할 수 있어야지 기본적인 운동선수의 다리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보통 학부모님들은 키 안 큰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과학적으로 그렇게 해도 키가 큰다라고 증명이 돼 있습니다. 진짜. 미신을 진짜 조심해야 맞습니다. 됩니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런 미신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지금 애들이 이제 대회 이제 끝났잖아요. 대회가 끝났는데 지금 아이들 피지컬 이제 리셋이라든가 아니면 회복 같은 걸 위해서 이제 당분간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당분간은 웨이트 트레이닝에 집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기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일주일 정도 휴식하고 당연히 점진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이 필요하고요. 왜냐면 이게 펜싱 대회가 있으면 그 앞뒤로 몇 주간은 웨이트 아예 안 하고 기술 훈련만 하는 걸로는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잃는 근육량들, 잃는 연부 조직의 강성들 너무나 많을 거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한 2, 3일 쉬고 다시 저는 점진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그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통 이제 선수들이 사실 해당 종목 운동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펜싱이면 펜싱만, 아니면 뭐 수영이면 수영만, 야구만 하는데 이것만 하기에도 시간이 이제 부족할 것 같은데 꼭 피지컬 훈련, 기본 웨이트 훈련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유소년 친구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코치님, 감독님들한테 한마디 하겠다면? 이게 유소년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전 연령의 선수들한테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성공한 선수들을 봤을 때 저 선수한테 피지컬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공한 선수들은 정말로 보기 드물 겁니다. 정말로.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유소년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달라질까? 그 유소년 때 성적을 내는 게 도움이 돼? 아니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하는데 피지컬 훈련을 하고 있지 않다. 나는 그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술 훈련이 더 중요하다, 피지컬 훈련이 더 중요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공하는 선수들은 준비된 피지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준비되지 않은 피지컬을 가지고 경기에 참여하는 것들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치고 그냥 경기를 하는 거죠.
네. 일단은 펜싱이라는 스포츠 자체가 우리가 레슨이란 걸 받으러 가잖아요. 레슨을 받으면 거기서 선생님이랑 20분에서 30분 정도 이 칼을 가지고 이렇게 데모 경기처럼 이렇게 칼을 주고받고 하면서 특정 드릴들을 연습을 하는데, 내가 피지컬이라는 게 받쳐주지 않으면 내가 30분 레슨을 했을 때 30분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대부분 저도 이제 펜싱하고 레슨을 받아서 알고 있지만 이게 10분 정도 하고 나면 이게 5기로 레슨을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냥 털려 있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피지컬이 되고 손목에 힘이 나오고 몸통에 힘이 나오면 그 30분을 온전히 내 걸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피지컬 훈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 훈련 중요하지만 기술 훈련을 더 잘하기 위해서 피지컬 훈련이 필요하고, 부상을 안 당하기 위해서 피지컬 훈련이 필요하고, 3분 3라운드를 뛸 때 내가 지치지 않고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가를 위해서도 피지컬 훈련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피지컬이 곧 기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요새는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트렌드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나라가 늦어요. 이미 이제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선진국들은 이미 예전부터 피지컬의 중요성을 알고 기본 기초 체력 운동이나 기초 근력 운동을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뭐 그 교과목에서 그냥 한다, 그죠? 그냥 얘네들 그냥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것도 초등학교 때 다 배웁니다. 그런 게 이제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확실히 이제 서울 경기권 아이들이 이런 게 기본으로 이제 훈련이 돼 있으니까 실력 차이가 좀 나는 게 어떻게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정우쌤이 생각하는 이제 이번 소체 마지막 총평 하고 싶은 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프리퍼레이션 소개도 한번 이번에 저희가 이제 법인을 차립니다. 아, 기가 막힌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각오까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게. 저는 이제 뭐 부상 관리도 하는 입장에서 선수들이 노력하는 것들이 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헛되지 않는다는 걸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그 노력의 효율성을 좀 높여주는 게 지도자나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멤버들의, 코치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 프리퍼레이션은 선수가 경기를 할 때 경기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경기에서 기술적인 경쟁을 더 할 수 있는 피지컬을 준비시키는 게 저희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저는 선수들을 보면서 저 선수가 이 종목을 잘하고 싶다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분야에서 충분히 더 도와줄 준비를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 선수가 경기장에서의 나오는 결과들에 더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저희가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입니다. 자, 민석 쌤은요? 일단은 뭐 저희가 프리퍼레이션이라고 이 이름을 잡았는데, 이게 이제 펜싱 용어로 프레파라숑을 저희가 프리퍼레이션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너희는 스포츠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너희는 이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뭐 스트렝스 앤 컨디셔닝 용어 중에서 이제 GPP, 뭐 일반적인 체력 준비, SPP, 특수한 체력 준비라고 할 때도 그 P가 preparation, 준비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년체전 나가신 선수분들, 그리고 뭐 엘리트 스포츠 선수분들, 내가 특정 종목 잘하고 싶고 안 다치고 싶은데 진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프리퍼레이션은 그런 준비를 제대로 시켜주는 단체다, 그런 법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저희는 자, 여기 두 분은 서울이고 저는 부산인데 어쩌다 보니까 저희 대한민국의 끝과 끝을 이제 연결하는 그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뭐 저희가 이제 대단한 거는 아니에요.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사실 대단한 선수들을 보고 싶은 것도 아니고, 저희는 이제 뿌리부터 키워나갈 선수들을 이제 찾고 있습니다. 저희 뭐 꽃같은 유명세를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악착같이 열정이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선수들이나 이제 스포츠 팀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한번 성심성의껏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리퍼레이션 파이팅. 하나, 둘, 셋. 아유,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